이 사건은 너무나 미스테리가 바로 그 점입니다. 예. 누가 왜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럼 용산에서 반응이 나와서 뭐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이런 불법 녹취를 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죠. 아니 경천동지 할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원래 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김건희 스타일을 봐야 되는데 김건희는 이렇게 어떤 막후에서 뭐 저기 뭐냐 히스테리를 벌이고 뭘 또 어떤 그 저기 일을 도모하고 모의를 하고 이런 데 능수능란한 거지.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윤석열 후보 때 그 국회 춘추관에 와가지고 국회 거기 저 뭐야 그 어제 기자실 와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한 거밖에는 내 기억이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조그만 행사 축사 네. 뭐 요런 거 정도 그런 정도고 항상 막후에서 일을 꾸미지 뭐 그렇게 양지에서 여러 사람 상대하고 언론에 나가가지고 떠드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사법 카르텔을 동원해서 뭔가 뒤통수를 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지 이렇게 언론에다가 저기 자기 육성을 뿌리고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건 제가 묻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획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출이 돼 버린 것이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털린 적은 많잖아요. 예. 최재형 목사한테 털리고 이명수한테 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정제되지 않은 히스테리적인 어떤 그 행동이 주변에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는 노출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공익 제보나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폭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게 빠져나와서 보도까지 됐느냐. 예. 이 부분은 저는 주진우 기자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답해주는 것 하나. 그렇죠. 그리고 용산에서 또는 뭐 한남동 관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한동훈은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는다. 아니 못하게 막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겁니까? 만약 실현 가능하다면 너희들 약점을 다 폭로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고서는 대세는 이미 탄핵과 본인의 사법 처리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는 정도라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진짜 폐간이라기보다는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하는 레토릭이라고 보셔야 되겠지. 네. 아니 뭐 이걸로 조선일보가 폐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게 히스테리적인 그러니까 언사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실현 가능성은 별개 문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기 김건희가 탄핵되고 있는데 이게 뭐 되겠냐 그러지만은 김성훈 경호처 본부장 하는 집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어제 그 발표된 경찰 승진 인사 보십시오. 그 저기 용산 라인 김건희 라인이 죽었냐? 아니거든.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리고 저기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닐 때 야인으로 돌아가서 뭐 정치 한 해 만에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사법 카르텔을 동원한 여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건희는 살아있는 권력이지 이게 어떻게 죽은 권력입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상황이 좀 급하잖아요. 그 김건희 특검법, 뭐 명태균 특검법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딥스테이트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이중 권력 상황인 거지. 남편이 감옥에 가 있었다고 탄핵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도 그건 김건희의 시간인 게 맞지. 탄핵된 다음이야 뭐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일단은 관저에서 나와 사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어떤 경위든 폭로가 되고 난 뒤에 김건희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목적을 좀 더 달성한 겁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도움은 안 된다. 예,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세상을 보니까 예. 김건희는 전혀 우리와 다른 세상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국민의힘의 이제 예컨대 주진우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뭐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난다고는 뭐 합니다지만은
이런 어떤 그 협조자들 그 또 조력자들을 찾아내서 일단은 세우겠죠. 이게 참 우리가 여기서 희한한 게 있어. 사람들이 탄핵만 자꾸 보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특이하냐면은 그 저기 감옥에 가고 난 뒤로 지지율이 3배 올랐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전성기예요. 네. 감옥에 가기 전에 10%대였죠. 지금 곱하기 3이요, 3. 여론이 좀 이렇게 그 표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랐다는 걸 인정을 아니, 탄핵 해서 반대 여론이 예. 그거예요. 예. 곱하기 3입니다. 예, 예. 더 놀라운 거는 친한계가 괴멸이 되고 친윤에 흡수됐어요. 네. 이거는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을 때도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현상의 역설적 측면은 윤석열이 감옥 가고 나서 국민의힘은 더 윤석열 당이 됐다는 거, 지지율은 더 올랐다는 거,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하냐? 예, 그리고 예. 친한계에서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 퇴출당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사무총장 하던 누구야? 그 친한계 핵심. 지금 저기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가가지고 탄핵 반대 발언하고 있어요. 장동혁 사무총장. 장동혁 예,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대통령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거니까 오히려 보수가 이제 결집하는 일종의 이제 역작용, 역영상. 그러니까 보라고. 이 권력은 아직 죽은 권력 아니라니까. 죽은 권력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죽은 권력입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부재 기간에는 김건희 힘이 더 커졌지. 네. 자꾸 이런 얘기를 저도 어디 가서 하면 이제 탄핵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박근혜 때 얘기지. 박근혜 대통령 이맘때 4%였어요. 지지율이요. 김건희가 그리고 여전히 다 떠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이 자꾸 이 탄핵 국면에서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자꾸 왜 박근혜 때 그 경험을 갖다가 오버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라고. 그러면은 저기 국민의힘이 더 윤석열 당이 됐는데 김건희가 안 만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뭐 오늘도 보세요. 헌재 무력화하고 공수처까지 지금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또 초토화 작전이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자, 여전히 힘을 쓴다 마지막 발악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